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승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을 방해하는 가족 규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은 그 가정마다 각각 다를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단순히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의 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대화의 내용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져 있는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가족 규칙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규칙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과 친밀함이 부족한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가족 규칙 자체가 너무 강력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심한 부모님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해서 가족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잣대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가 분명한 가족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곧 법이다. 가족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 잘못했든지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 등의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안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은 듣지도 느끼지도 원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규칙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혹은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러한 가족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은 각자에게 맞은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해진 규칙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통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반발심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규칙을 배운 대로 그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규칙대로 살았던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그 규칙이 타협이 되지 못하면 이 가족 안에서 갈등이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왔던 가족이 소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촌이어도 명절 때나 가끔 보고 서로 적당한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 아내는 대가족 중심으로 자라왔습니다. 대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 분위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내가 자라왔던 가족 분위기는 좋게 말하면 서로 허물이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하는 이런 가족 분위기였어요. 그렇다고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런 가족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문제시 생각하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는 서로 형성된 가족 규칙으로 인해서 신혼 초에는 사실 의견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사촌지간이라 해도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 아내는 사촌들이 항상 집에 와서 저녁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저는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가족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가족 규칙이 이런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가족 규칙이 생활의 나의 틀이 되어서 그 틀이 융통성이 없이 조절이 안 되어지면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티어 박사는 가족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가족 규칙 중에 너무 강하게 규칙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자녀 양육 규칙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엄마의 생각이 맞다고만, 어른의 생각이 맞다고만 주입식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아이들은 혼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23살 청년 아들하고 있었던 일을 나눈 적이 있으셨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집에 밤 10시까지는 들어와야 한다는 가족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참 놀고 싶은 나이입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하고 밖에서 식사하고 놀다 보면 10시를 훌쩍 넘길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10시 한 5분만 되어지면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전화를 계속 했던 거예요. 아들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엄마의 전화를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너 어디야? 지금 몇 시야? 로 시작해서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엄마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 집에는 들어오지만은 아들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그 아버지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가족 규칙이 굉장히 엄한 상태로 자라고 오셨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 규칙이 틀리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분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족의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집에서 서로 타협을 했었나 봐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의 애로사항이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간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해서 결정한 시간이 10시 30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서 아들과 가깝게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들이 엄마의 규칙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아들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사실도 몰랐던 사실이었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자녀 양육의 규칙이 자녀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의 말은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가족 규칙은 힘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반발심이 생길 수 있는 규칙이 되어지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의사소통의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아이들은 혼란함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는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은 서로 싸우고 자녀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부모님들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혼란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준다고 말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말만 하기만 하면 그건 다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양보도 잘해주면서 집에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를 양보해 준 적이 없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본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정말 의사소통에 혼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지 간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절대적으로 허락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가족 안에서 불만이 생기고 서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표현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울어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슬픈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는 감정을 경험할수록 감정을 스스로 매우 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 하면 못 써. 어디서 동네씩 그렇게 울고 그래.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누나니까 참아야지. 이런 표현들이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규칙이 되어져요. 어머니가 항상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어머니는 늘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딸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작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발달되긴 했었지만 정작 자기가 힘들 때 적절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사실 배우자의 마음 또한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쳐있는 그 마음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감정 표현의 규칙으로 인해서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모를 거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나는 감정을 무조건 억제시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억제하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정말 내가 화가 날 상황이 되어질 때 그 화나는 표현을 표현하지 못하고 꼭 마음에서 참고만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표현을 어쩌다가 하더라도 스스로 죄책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이런 마음의 습관이 이제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몸의 질병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을 억압하고 눌릴수록 그런 습관이 강할수록 그 감정의 문제, 그 억압된 그 영역들이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모습만 그 사람 앞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고 긍정적인 것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허락할 수 있는지 그런 가족 분위기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 성 역할의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은 강해야 되고 여성은 다소곳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과 내면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에서 벗어난 남자의 모습은 남자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성은 왜 무조건 다소곳해야 됩니까? 그냥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그냥 그 한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꽃꽂이를 좋아한다면 이제부터 남자가 아니던가요? 거친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성은 거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던가요? 제가 실혼 초에 결혼을 하면서 저 혼자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참 오랫동안 저한테는 깊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는 가사 일을 서로 도와야 되는 상황이 신혼도에 참 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신학과 그리고 상담을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남편이 되어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구상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사 일을 남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남자가 설거지를 왜 해?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날 제 자신한테 놀랐어요. 저도 몰랐지만 제 마음에 스며들어 있던 생각이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남성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경계선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왔던 것들이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혀 있어서 어떤 생활의 문화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제가 설거지를 하면 괜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내와 이제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 마음속에서는 설거지는 여성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라왔던 원가족이라고 하죠. 이 원가족 분위기는 남아 선호 서상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타협을 하면서 조정을 하니까 부부 관계가 참 건강하게 발전되어지더라고요.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이런 표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은 결코 아니긴 하지만 사실 건강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성분의 남편 되시는 분은 성격이 매우 조용하신 스타일이세요. 근데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의 조용한 성품이 불만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은 패기 있고 열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그분 입장에서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의 아버지는 좀 박력이 넘치는 분이셨나 봐요. 좀 열정이 좀 강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좀 자기 생각도 말하기도 하고 톡톡 튀는 스타일이에요. 아내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젊은 분이세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의 어머니는 본인의 남편에게 언제나 헌신적이고 다소곳하고 할 말이 있어도 참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분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족 규칙 안에 성 역할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그대로 자기 아내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겨지는 겁니다. 젊은 남편이지만 그것에서 타협이 잘 안 되어지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규칙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면 가족관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결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택을 바라는 가족 규칙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 표현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족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원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채워주는 경험만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과한 전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꿈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은 어려우니까 어차피 필요한 것을 말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엄마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했으면 엄마도 그냥 형편껏 도와줄 것은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인생사에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필요한 것을 말하지도 못하면 모든 짐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랑 놀면 안 돼? 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늘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엄마는 뭐든지 안 된다고만 하는 엄마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세상이 전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함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섯 번째, 열망과 자기규칙, 사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규칙이 엄하게 되어지면 그 규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족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면 오히려 그 규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오는 분들에게 어릴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나에게 했던 말 중에 마음에 새겨진 말이 있냐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말들을 가장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대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오시더니 도대체 네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고 꾸지람을 했었대요. 아버지의 그 말을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지 못할 바야 시작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것이 내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잘하고 싶어도 답답한 마음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집사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인가를 도전한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의 과정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거 하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 애착 이론에서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고 싶지만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애당초 시작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주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넌 충분해. 실패도 괜찮아. 너는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너의 지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라는 메시지를 상담 시간에 해주었어요. 이게 언어적 지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개척하고 독립심을 갖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어릴 때 경험했던 가족 규칙 중에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 공부를 잘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규칙이 강했던 집안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 규칙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가족 규칙이 적절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고 가족을 판단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족 규칙이 철저한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왜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가리켜서 가족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가족 분위기는 서로의 생각을 적절하게 수용해주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서로 인정해주는 가족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서로 생각을 물어보고 인정해주면서
이런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